당신은 참 관대하시네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우리는 평생을 관대하다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이해심이 깊으시네요. 참 어른스러우세요.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셨군요. 그 말들이 칭찬처럼 들렸고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나는 정말 관대해서 이해한 걸까? 아니면 그냥 말하지 못했던 걸까? 관대함과 참음, 이 둘은 겉으로 보기엔 참 닮아 있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 따지지 않는 것, 넘어가는 것.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관대함은 마음이 넓어서 이해하는 것이지만 참음은 마음이 무거워서 삼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삼켜왔습니다. 서운했던 말들, 억울했던 순간들,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들. 어른이니까 참아야지. 부모니까 이해해야지. 먼저 물러나야 평화롭지. 그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성숙함이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늘 이해하는 쪽이었을까? 왜 늘 내가 물러나야 어른이 되는 것 같았을까? 이 질문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참는 것과 관대한 것의 차이를. 직장에서 후배가 실수를 해도 괜찮아. 다음엔 조심해라고 말했습니다. 가정에서 자식이 말대꾸를 해도 그래, 내 생각이 그렇구나라고 넘어갔습니다. 친구가 약속을 어겨도 바쁘겠지 뭐라고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고 말했습니다. 참 마음이 넓으시네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그저 말하면 관계가 불편해질 것 같았고, 따지면 옹졸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고, 화를 내면 어른답지 못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켰습니다. 목구멍 너머로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화를 안 내는구나. 부럽다.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화가 안 났던 걸까? 아니면 화를 내는 법을 잊어버린 걸까? 참음은 나를 누르는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 어제 삼킨 말들이 얼굴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가의 주름, 입가에 굳은 선, 어딘가 지쳐 보이는 표정.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어갔지만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평생을 참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어릴 때는 어른 말씀 잘 들어야지라고 배웠고, 청년 때는 사회생활은 참는 거야 라고 배웠고, 중년 때는 가족을 위해 참아야지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참는 것이 미덕인 줄 알았습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았습니다. 참아야 직장 생활 오래 한다 고들 했습니다. 집에서 서운한 일이 있어도 참았습니다.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지냐 고들 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 상처받아도 참았습니다. 오래된 인연인데 그 정도는 이해해야지 라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참음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는 가벼워 보였지만 쌓이고 쌓이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숨 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웃을 때도 억지로 웃는 것 같았고, 말할 때도 진심을 감추는 것 같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좀 더 관대해져야겠구나. 내가 좀 더 마음을 넓혀야겠구나.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해심이 깊어지면, 좀 더 성숙해지면, 이런 감정들이 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했던 건 더 관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참음과 관대함의 차이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참음은 억지로 삼키는 것이고, 관대함은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참음은 나를 작게 만들지만, 관대함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년을 결혼 생활하면서 참는 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남편이 약속을 어겨도 말을 함부로 해도 이해해야지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나는 이해한 게 아니라 그냥 참았던 거였어요. 이해했다면 마음이 편했을 텐데 참았기 때문에 마음에 응어리가 남았던 거예요. 참음과 관대함, 이 둘은 겉으로는 같아 보입니다. 둘 다 화를 내지 않고 따지지 않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전혀 다릅니다. 참을 때 우리는 억압당합니다. 관대할 때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참음은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이고, 관대함은 괜찮아. 별일 아니니까입니다. 참음은 상대방 때문에 내가 움츠러드는 것이고, 관대함은 내가 마음이 넓어서 상대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참음을 관대함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관대함이 무엇인지 잊어버렸습니다. 진짜 관대함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할 때, 여유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참음을 관대함이라고 착각했을까요? 젊을 때의 관대함은 사실 관대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대였습니다.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이렇게까지 하면 변하겠지. 지금은 몰라도 나중엔 알겠지. 우리는 상대가 변하기를, 상황이 나아지기를, 노력이 인정받기를 기대하며 관대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관대한 척했습니다. 속으로는 점수를 세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참았으니까, 이만큼 이해했으니까 언젠가는 보답이 있겠지. 자식을 키우며 그랬습니다. 밤새 보채는 아이를 안고 흔들며 괜찮아. 엄마가 다 이해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기대했습니다. 이 아이가 크면 나한테 잘해주겠지.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직장에서도 그랬습니다. 후배의 실수를 덮어주고 상사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이며 이해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기대했습니다. 언젠가는 내 노력을 알아주겠지. 승진할 때 기억하겠지.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일방적으로 배려하며 괜찮아. 친군데 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친구도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조건부 관대함이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줘야 해라는 숨은 계약이 있었습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으로는 장부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준 것, 내가 참은 것, 내가 이해한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언젠가 돌려받을 날을 기다렸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를 10년 넘게 모셨어요. 힘들어도 불평 한 번 안 했어요. 언젠가는 고마웠다는 말이라도 듣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말은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관대해서 모신 게 아니라 인정받고 싶어서 참았던 거였어요. 기대가 있는 관대함은 결국 실망으로 끝납니다. 상대방은 우리의 기대를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았는지, 얼마나 이해했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설령 안다 해도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보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그런 걸 부탁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참고, 일방적으로 이해하고, 일방적으로 기대했을 뿐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했잖아. 내가 뭘 잘못했어? 그래서 관계는 점점 어그러집니다. 우리는 이만큼 했는데 왜 몰라줘? 라고 서운해하고, 상대방은 난 모르는데 왜 나한테 화내? 라고 당황합니다. 서로 다른 장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부 관대함은 관대함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내가 이걸 주면 너도 저걸 줘야 해라는 교환입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거래가 아닙니다. 정확히 계산되지 않습니다. 내가 10을 주면 상대도 10을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5를 주고, 어떤 사람은 0을 주고, 어떤 사람은 20을 줍니다. 그래서 기대를 품은 관대함은 늘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서운하고, 기대보다 적게 돌아오면 섭섭하고, 아예 돌아오지 않으면 배신감까지 듭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세상 자체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의 기대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우리는 관대함에도 기대를 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관대하면 상대도 변할 거야. 내가 이렇게 이해하면 상황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식은 우리가 바라는 만큼 자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변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우리가 기대한 만큼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은 우리의 헌신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나만 바보 같아. 왜 나만 이렇게 참아야 해?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쌓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기대였습니다. 우리가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받았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남편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 해주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남편은 원래 그런 말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걸. 5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변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변하지 않겠구나. 그 순간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기대를 놓으니까 서운하지 않더라고요.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관대함은 비로소 진짜 관대함이 됩니다.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해라는 조건 없이 그냥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관대함입니다.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변화를 요구하지 않고 인정을 바라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젊을 때의 관대함은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배우게 됩니다.
진짜 관대함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관대해집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성숙해져서 그래. 인생 경험이 쌓여서 이해심이 깊어진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더 이해심이 깊어져서 관대해진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이해해서 관대해진 게 아니라 더 이상 소모되고 싶지 않아서 관대해졌다는 것을. 젊을 때는 따졌습니다. 왜 그랬어?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건 고쳐야 해. 옳고 그름을 가리려 했고, 잘못을 지적하려 했고, 상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에너지가 소모되었습니다. 설명하고, 논쟁하고, 감정이 상하고, 관계가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 번을 설명해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도, 예를 들어 설명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자기 방식대로 행동했습니다. 설득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음엔 그러지 마. 조금만 신경 써줘 말해도 다음에도 똑같았습니다. 처음엔 미안해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사과, 인정, 감사.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몇십 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멈췄습니다. 설명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어차피 이해 못할 사람이라면 굳이 내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득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어차피 변하지 않을 사람이라면 기대하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다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어차피 오지 않을 것이라면 기대를 내려놓는 게 마음 편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선별이었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친구가 약속 어기면 화가 났어요. 왜 그래? 약속했잖아라고 따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요. 화내봤자 우정이 깊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친구가 변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차라리 기대를 안 하는 게 낫더라고요. 나이가 들며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것. 모든 일에 에너지를 쓸 필요는 없다는 것. 젊을 때는 모든 것에 반응했습니다. 부당하면 항의하고, 잘못되면 지적하고, 이해 안 되면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모든 관계를 소중히 여기려 했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알게 됩니다. 에너지는 유한하다는 것을, 시간은 한정적이라는 것, 그래서 선택해야 한다는 것. 어디에 에너지를 쓸 것인가 보다 어디에 에너지를 쓰지 않을 것인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지혜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아는 것이라고. 나이가 들며 우리는 지혜로워집니다. 어떤 사람과는 깊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걸 압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내 의견을 말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는 걸 압니다. 어떤 관계에서는 기대를 품지 않는 것이 마음 편하다는 걸 압니다. 이것을 소극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게 아니라 전략적인 것이라는 걸. 젊을 때는 모든 전투에서 이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배웁니다. 모든 전투에서 이길 필요는 없다는 것을. 어떤 전투는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것이 승리라는 것을. 한 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전엔 시어머니 말씀에 일일이 반박했어요. 그건 아니에요. 요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시어머니는 화내시고, 나도 기분 나쁘고. 그런데 이제는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요. 어차피 내 방식대로 할 건데,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관계도 편해지고, 나도 덜 지치더라고요. 이것이 나이 들며 배우는 관대함입니다. 더 이해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소모되고 싶지 않아서 생기는 관대함입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불필요한 설명을 생략하고 불필요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에너지 관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배터리와 같습니다. 충전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배터리가 넉넉해서 여기저기 에너지를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배터리 용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써야 합니다. 어디에 마음을 쓸 것인가? 어디에 에너지를 투자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나이 든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대해집니다. 사소한 일에 화내지 않고, 작은 실수에 따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일도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에 에너지를 쓰기엔 우리의 배터리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두고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 성숙해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성숙해진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변한 것이라는 걸. 소모되지 않는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지치지 않는 방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관대함의 시작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오랫동안 사유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타인을 바꾸려는 의지라고.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 저 사람은 이래야 하는데 저러니까 화가 납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는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저러니까 섭섭합니다. 직장에서 화가 나는 이유는 후배는 이렇게 행동해야 하는데 상사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데 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서운한 이유는 자식은 부모한테 이렇게 해야 하는데 배우자는 이 정도는 알아줘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 관계에서 섭섭한 이유는 친구라면 이 정도는 배려해야 하는데 이만큼 친하면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감정의 밑바닥에는 하나의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상대방은 내 기대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전제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것이 그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그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친정부터 가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시댁을 먼저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운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며느리한테는 친정이 더 편한 거구나.
내가 생각하는 당연함이 며느리한테는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만의 기준일 뿐입니다. 세대마다, 환경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기준을 보편적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부모한테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직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상식이지. 친구 사이에는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당연함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 당연함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의지. 사람들이 내 기대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의지. 이 의지가 좌절될 때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직장 후배가 실수했을 때 화가 나는 이유는 그 후배가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자주 연락하지 않을 때 서운한 이유는 자식이 자주 연락해야 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우리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 답답한 이유는 배우자가 나를 이해해야 한다는 우리의 의지에 부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더 자주 좌절하고 더 깊이 상처받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의지를 내려놓으라고. 저 사람은 이래야 해라는 생각을 저 사람은 원래 저래로 바꾸라고. 상대방이 변해야 해라는 기대를 상대방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 라는 받아들임으로 바꾸라고. 이것이 바로 관대함의 본질입니다. 관대함은 상대를 더 깊이 이해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바꾸려는 의지를 놓을 때 생깁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자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술을 끊기를 30년을 기다렸어요. 설득도 하고 화도 내고 울기도 했어요. 그런데 안 변하더라고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평생 이럴 거구나. 그 순간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바꾸려고 하지 않으니까 화도 안 나더라고요.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관대함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상대를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고, 배우자를 바꾸려 하고, 친구를 바꾸려 하고, 직장 동료를 바꾸려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지. 왜 못 알아듣니? 내 말 좀 들어봐.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만 지쳤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특히 성인이 된 사람은 더더욱 바꾸기 어렵다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왔고 그 방식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대를 바꾸려는 의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입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애쓸 때 우리는 상대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괴롭습니다. 하지만 상대를 바꾸려는 의지를 놓으면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상대가 어떻게 하든 우리 마음은 편안합니다.
관대함이란 상대를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더 이상 붙잡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게. 이 마음이 관대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관대해야 관계가 유지된다. 내가 이해해야 평화가 온다. 내가 참아야 가정이 화목하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관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더 이해하려 하고, 더 참으려 하고, 더 넓은 마음을 가지려 했습니다. 관대함이 상대를 위한 미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관대함은 상대를 위해 존재하는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관대함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보호막이었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더 이상 설명하지 않기 위해, 더 이상 나를 깎아내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관대해지는 것입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누이가 명절 때마다 저한테 잔소리했어요. 처음엔 반박했어요. 그럼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네, 알겠어요 하고 넘어가요. 시누이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예요. 반박해봤자 시누이는 안 변하고 저만 기분 나쁘니까요. 이 말 속에 진실이 있습니다. 관대함은 상대를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상대와 논쟁하면 나만 지칩니다. 상대를 설득하려 하면 나만 소모됩니다. 상대가 변하기를 기다리면 나만 늙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합니다. 더 이상 논쟁하지 않기를, 더 이상 설득하지 않기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를. 이것은 상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관대함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한 태도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것입니다. 무슨 그런 말을 해? 따지고, 싸우고, 밤새 그 일로 잠을 못 이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냥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도 상대는 안 변하고 내 마음만 상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하루를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관대함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기 위한 태도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오해했을 때 예전 같으면 열심히 해명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오해야. 진짜는 이래. 설명하고 설명하고 또 설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오해하면 오해하는 대로 냅두자 합니다. 왜냐하면 설명해도 이해 못할 사람은 이해 못하고 내 에너지만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은 오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대함은 더 이상 나를 깎아내리지 않기 위한 태도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 예전 같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지 라며 들어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화를 냈을 것입니다. 왜 나는 거절을 못해? 왜 나는 이렇게 약해?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니, 때로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냥 듣고 흘려버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요구에 응답할 의무는 없고 내가 나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관대함의 진짜 모습입니다. 관대함은 상대를 올려주는 일이 아니라 나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상대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내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의 마찰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소모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한 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관대해지니까 제가 더 당당해졌어요. 예전엔 참으면서도 속으로 나는 왜 이래야 해? 라고 자책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 마음 편하려고 안 따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진짜 관대함은 자존감을 낮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높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평화를 위해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약해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해서 전투를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관대함은 미덕이라기보다 생존 전략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기술입니다. 상처받지 않고 소모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관대함은 상대를 바꾸려는 의지를 내려놓을 때 시작된다고.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관대해지는 이유는 착해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로워지려는 것입니다. 상대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상대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상대의 변화에 기대를 걸지 않는 것. 이것이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가 우리를 관대하게 만듭니다. 관대해지면 모든 걸 이해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관대해지면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상황은 도대체 왜 그렇게 된 거지? 이해하지 못하면 불편했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했습니다. 왜 그랬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이유가 뭐야?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납득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유를 들어도 납득이 안 됐습니다.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그게 이유야. 그런 생각으로 그랬다고? 그때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설명을 들어도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아, 그렇구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이혼을 했어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참고 살지. 애들도 있는데 했어요. 딸한테 이유를 물었어요. 딸이 한참 설명했는데 솔직히 이해는 안 갔어요. 제 생각에는 참고 살 만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생각했어요. 이해는 안 되지만 딸의 선택을 인정하자.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아졌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해하지 않아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이해 못하겠지만 내 선택이니까 존중할게. 납득되지 않아도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 설명 없이도 거리를 둘 수 있게 됩니다. 이유를 굳이 안 들어도 괜찮아.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이것이 관대함입니다. 관대함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입니다. 젊을 때는 이해해야 받아들일 수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배웁니다. 받아들이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별개구나. 자식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해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행동이 납득되지 않아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친구의 결정이 공감되지 않아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힘이 빠집니다. 너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할게. 서로를 바꾸려는 힘이 빠지고, 서로를 설득하려는 힘이 빠지고, 서로를 이해시키려는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힘이 빠진 관계는 이상하게도 우리를 덜 아프게 합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하는 일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멀쩡한 직장을 그만두고 뭔가 불안정한 일을 하는지 설득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이해하려는 것도, 설득하려는 것도. 그랬더니 오히려 아들이랑 관계가 편해졌어요. 전화할 때 잔소리 안 하니까 아들도 자주 전화하더라고요. 힘을 빼니까 관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이해하려는 힘, 설득하려는 힘, 바꾸려는 힘. 이런 힘들이 관계를 경직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관계의 비결은 적당한 거리라고. 너무 가까우면 서로 찌르고, 너무 멀면 서로 외롭다고. 고슴도치들이 추운 겨울에 서로 몸을 맞대려다가 가시에 찔리고 떨어지려다가 추위에 떨듯이. 관대함은 적당한 거리를 만듭니다.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은 상대에게 나의 기준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상대의 기준에 나를 맞추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 거리가 만들어질 때 관계는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젊을 때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이해하려 했습니다. 가족인데 이해해야지. 친한 친구인데 알아야지. 하지만 역설적으로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깝기 때문에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가까운 사이면 당연히 이해해줘야지. 이 기대가 오히려 관계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받아들이면 기대도 내려놓게 됩니다. 가까운 사이지만 생각은 다를 수 있지. 가족이지만 각자의 길이 있지. 그렇게 힘이 빠진 관계는 오히려 더 오래 갑니다. 서로를 조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아진다는 것은 판단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 선택은 잘못됐어. 저 행동은 이해가 안 돼.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으로 상대를 재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렇게 안 하겠지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판단 대신 관찰이 됩니다. 평가 대신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관대함입니다. 상대를 내 틀에 맞추려 하지 않고 상대가 상대의 틀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해하지 못해도, 납득되지 않아도, 공감되지 않아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것. 힘이 빠진 관계가 우리를 덜 아프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해줘야 해라는 기대가 없으면 이해받지 못해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해라는 기대가 없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화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알아줘야지라는 기대가 없으면 몰라줘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관대함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관대함은 내가 강해졌을 때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관대함은 더 이상 이기고 싶지 않을 때, 증명하고 싶지 않을 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낄 때 시작됩니다. 젊을 때는 이기고 싶었습니다. 논쟁에서 이기고 싶었고,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우리 의견에 반박하면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내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겠어. 누군가 우리를 무시하면 열심히 노력해서 보여줬습니다.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겠어. 이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옳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웠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때로는 침묵으로. 하지만 나이가 들며 깨닫습니다. 이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시어머니랑 말다툼할 때 끝까지 제 의견을 관철시키려 했어요. 제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하고 넘어가요. 실제로는 제 방식대로 하지만요. 이기는 게 뭐가 중요한가 싶어요. 제 마음만 편하면 되지. 이기지 않아도 괜찮아졌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내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나도 이만큼 할 수 있어.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헌신했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만큼 했으면 알아주겠지. 하지만 인정은 생각만큼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잘해도 누군가는 무시했고, 누군가는 당연하게 여겼고, 누군가는 몰라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증명하려 했습니다. 이번엔 인정해주겠지. 하지만 그것도 소용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증명해도 인정 안 할 사람은 인정 안 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은 증명하지 않아도 안다는 것을.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남편한테 제 가치를 증명하려 했어요. 집안일 열심히 하고, 자식 잘 키우고, 알뜰하게 살림하고. 그런데 남편은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포기했어요. 증명하는 거. 남편이 인정하든 말든 나는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졌을 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오해받으면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진짜 의도는 이게 아니야. 오해야. 진짜는 이래. 끝까지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배웁니다. 설명해도 이해 못할 사람은 이해 못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은 설명하지 않아도 오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에서 저한테 대해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예전 같으면 집집마다 찾아가서 해명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냥 놔뒀어요. 믿을 사람은 믿겠지 했어요. 실제로 친한 사람들은 소문을 믿지 않더라고요.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모릅니다. 이기지 않아도, 증명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졌을 때 비로소 관대함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전투를 피한다고. 이기든 지든 결국 에너지만 소모되기 때문이라고. 관대함은 패배가 아닙니다. 전투를 선택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이 논쟁에서 이겨봤자 뭐가 남지? 이 사람한테 인정받아봤자 내 삶이 달라지나? 오해를 풀어봤자 관계가 좋아질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면 답은 대부분 아니입니다. 이겨도 남는 게 없고 인정받아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오해를 풀어도 관계가 극적으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에너지를 쓰나요? 차라리 그 에너지를 나를 위해 쓰는 게 낫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내가 소중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데,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데. 한 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마음의 평화가 더 소중하다는 걸 나이 들어 알았어요. 예전엔 내가 오라를 외치며 싸웠는데 이제는 그래, 내가 오라 하고 넘어가요. 제 마음이 편한 게 더 중요하니까요. 관대함이 시작되는 정확한 지점은 여기입니다. 더 이상 이기고 싶지 않을 때, 더 이상 증명하고 싶지 않을 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낄 때,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성숙함입니다. 지혜입니다. 어떤 전투는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것이 승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냥 이해해요.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이가 들며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의 진짜 뜻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걸까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참 이해심이 많으시네요라고 하면 저는 속으로 웃어요. 이해해서가 아니거든요. 그냥 제 마음 지키는 게 더 중요해서예요. 이제는 그냥 이해해요 라는 말 뒤에는 이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먼저 지킬 줄 압니다. 상대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 상대와의 마찰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상대가 변했거나 상황이 나아진 게 아니라 내가 반응하는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에 반응했습니다. 부당하면 화냈고, 서운하면 섭섭해했고, 이해 안 되면 따졌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상대방과 상황에 의해 좌우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배웁니다. 모든 것에 반응하면 내가 지친다는 것을. 내 감정을 상대방에게 맡기면 내 삶이 불안정해진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게 됩니다. 반응하지 않기를. 흔들리지 않기를. 저 사람이 저래도 나는 내 길을 가면 돼. 저 상황이 맘에 안 들어도 내 마음까지 망칠 순 없지. 이것이 이제는 그냥 이해해요의 진짜 뜻입니다. 관대해졌다는 말 뒤에 숨은 진짜 의미는 사실 내가 나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상대방을 위해 나를 희생했습니다. 상대방 기분 맞춰주려고 내 기분을 숨겼고, 관계 유지하려고 내 의견을 접었고, 평화 지키려고 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 논쟁에 끼어들면 내가 지칠 텐데, 안 끼어드는 게 낫겠다. 이 사람 설득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드는데, 그냥 놔두는 게 낫겠다. 이 관계 지키려고 억지로 노력하면 내가 힘든데,
거리 두는 게 낫겠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기 돌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 타인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왜냐하면 내가 지치면 타인에게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관대함은 상대를 올려주는 게 아니라 나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상대방 때문에 흔들리던 나를 다시 중심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상대방 기준에 맞추려던 나를 내 기준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상대방 시선을 의식하던 나를 내 마음을 먼저 보는 나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대해지니까 제가 더 당당해졌어요. 예전엔 내가 참아야지 하면서도 속으로는 왜 나만 참아야 해? 라고 불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 평화를 위해 선택하는 거야 하고 생각하니까 떳떳해졌어요. 진짜 관대함은 억지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현명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대해졌다는 말 뒤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지킬 줄 압니다. 이제는 내 에너지를 아낄 줄 압니다. 이제는 내 평화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이것이 나이 들며 배우는 관대함의 진실입니다. 상대를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게 되어서 관대해지는 것입니다. 상대를 더 이해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되어서 관대해지는 것입니다. 관대함은 상대를 향한 미덕이 아니라 나를 향한 배려였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상대를 붙잡느라 바빴습니다. 자식을 붙잡고, 배우자를 붙잡고, 친구를 붙잡고, 심지어 이미 떠난 사람까지 마음속에 붙잡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변할까? 이렇게 하면 돌아올까? 이렇게 하면 알아줄까? 상대를 붙잡으려고 우리는 많은 것을 했습니다. 참았고, 이해했고, 헌신했고, 희생했습니다. 상대가 떠나지 않도록, 상대가 변하도록, 상대가 나를 알아보도록. 하지만 상대를 붙잡을수록 우리는 놓쳐왔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을, 나 자신을. 상대 비위를 맞추느라 내 기분은 뒷전이었습니다. 상대 기대에 부응하느라 내 바람은 접었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느라 나를 이해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대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상대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좌우되었고 상대의 행동 하나에 마음이 흔들렸고 상대의 태도에 따라 내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남편 붙잡고 살았어요. 남편 기분 맞춰주고, 남편 좋아하는 음식하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살림하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나는 남편을 붙잡고 산 게 아니라 남편한테 붙잡혀 산 거였어요. 내 삶이 없었어요. 관대함이란 상대를 더 안아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대함이란 나 자신을 더 놓아주는 일이었습니다. 상대를 향한 집착을 놓아주는 것, 상대에 대한 기대를 놓아주는 것, 상대로부터의 인정을 놓아주는 것. 그렇게 상대를 놓아줄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근원이라고. 우리가 무언가를 꼭 쥐고 있으려 할 때 그것이 우리를 올가맨다고. 상대를 붙잡으려는 손을 놓을 때 그 손으로 나 자신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하지 않아도 괜찮아졌을 때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자식이 자주 연락해줬으면 좋겠지만 안 해도 괜찮아.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지만 몰라도 괜찮아. 친구가 나를 먼저 생각해줬으면 좋겠지만 안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기대를 놓으면 상대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연락이 오면 좋고 안 와도 괜찮습니다. 알아주면 감사하고 몰라줘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졌을 때 우리는 편안합니다. 오해하면 오해하는 대로 냅두자. 이해 못하면 못하는 대로 냅두자. 내 진심을 몰라주면 모르는 대로 냅두자.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해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모릅니다.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아졌을 때 우리는 당당합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해도 괜찮아.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해도 괜찮아. 내 가치를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왜 그랬는지, 내 선택이 어떤 의미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다른 사람의 평가가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정의합니다. 이렇게 기대, 설명, 이해에서 벗어났을 때 비로소 마음은 조용해집니다. 더 이상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조용합니다. 더 이상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더 이상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가볍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대해지니까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예전엔 온통 시끄러웠거든요. 왜 저래? 이건 이상한데. 저 사람 문제 있어. 이런 생각들로. 근데 이제는 저 사람은 저래 하고 넘어가니까 마음이 조용해요. 세상이 변한 게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소음, 상대를 붙잡으려는 소음, 상대에게 인정받으려는 소음, 이런 소음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나 자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이미 충분해. 나는 이미 잘하고 있어. 나는 이미 가치 있어. 관대함은 나를 놓아주는 방식입니다. 상대를 향한 집착에서 나를 놓아주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나를 놓아주고,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나를 놓아주는 것. 그렇게 나를 놓아줄 때, 역설적으로 나는 비로소 나를 온전히 가지게 됩니다. 관대함은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평생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참고, 이해하고, 베풀고, 희생하면 착한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착함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묶었습니다. 착한 사람은 이래야 해. 착한 사람은 화내면 안 돼. 착한 사람은 거절하면 안 돼. 관대함은 다릅니다. 관대함은 착함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상대의 행동에 흔들리지 않는 자유. 상대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는 자유. 상대를 바꾸려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자유. 이 자유를 얻기 위해 우리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고, 인정 욕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가벼워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머물렀다면 구독으로 조용히 함께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